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원료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식약처가 허가 취소했다는 내용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또 강 의원에게 이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외교부가 형사 고발했다는 소식을 비롯해서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라이브 투데이, 출발 640, 뉴스메이커, 오전 9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국회 공전으로 5월 민생 입법 처리가 실종 위기에 처했다며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5월 23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강 의원의 고교 후배 외교관이라고 전하며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감찰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인 외교관 K씨가 7월 이루어진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열람하고 강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24일 출발 640에서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유출을 명백한 국가 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곧 당사자 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익제보라는 한국당 측 주장에 대해 공익제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휴대전화 감찰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월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도 알 권리 차원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으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등 한국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메이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결국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들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기밀이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역공에 나서며 국가기밀로 분류할 만큼 내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한다. 자가당착적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해 5월 25일 뉴스공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공식 외교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주 OECD 한국 대표부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만난 강 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대국가의 민감한 일을 다루는 외교 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케이스로 보인다며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인 공방으로 번지면서 강효상 의원의 폭로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할 만한 내용인가가 중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법조인들을 초대하여 국내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예측 가능한 판결 결과나 법리적인 검토를 제공했다면 시청자들이 사안의 심각성 정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 공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도 내용이 국가기밀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쟁에 머물게 되는데 한미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이 노출된 만큼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간의 관계나 외교 면에서 문제가 없는가 하는 파생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5월 26일 뉴스18에서는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회 파업 장기화로 5월 국회 소집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6조 7천억 원의 규모의 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9일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지난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의 수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이견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다 한국당 강우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의혹까지 겹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 상황이 더 첨예해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이 5월 내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당정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고 처리가 시급한 각종 법안들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5.18 왜곡처벌법을 비롯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탄력근무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는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5월 27일 뉴스 1번지에서는 국회 정상화 조건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며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고 이해찬 대표는 장외 집회도 끝났으니 한국당이 제발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고 추경도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한국당이 원하는 게 국회 복귀의 명분인지 장외 투쟁의 명분인지 모르겠다며 몰아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1차 민생 대장정을 끝마친 소감을 밝힌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책임을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0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당내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정책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올 들어 3월 딱 한 달을 제외하고는 4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25일 뉴스 18에서는 4개월 허송세월 기간에도 세비는 국회의원들 통장에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전국을 찌르는 속 시원한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뉴스가 많이 보도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몸싸움과 막말로 일손을 놓고 있는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잘 느껴지지 않은 것 같으니 연합뉴스TV가 정치권을 향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력이 될 수 있도록 인터뷰나 여론조사 등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6일 뉴스 14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 기준안은 오늘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논의는 실생활에서 건강 등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기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으며 10여 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1차 최종 기준안이 마련되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1차 기준안의 특징은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한 것으로 게임 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6시 50일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기준을 제시했는데 WHO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뒀고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통제하지 못한 채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것 등으로 판단한다고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질병 코드가 부여될 경우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며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며 30년 만에 개정된 이번 분류 기준안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WHO의 결정에 대해 같은 날 뉴스 11에서는 국내 게임 업계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게임 학계, 협회, 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루어진 공동대책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 장애 질병 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대위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후 국회 면담, 관계부처 공식 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 운동 실행 계획을 밝힐 예정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스13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내에서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의학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의학적으로 게임 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게임 중독 진단 기준과 예방 처리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게임을 중독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논쟁이 여러 차례 치열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논쟁에 참여했었는데 마약이나 도박과 달리 일반인들도 광범위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WHO의 결정으로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 치열해질 논쟁에서 주체들 간의 갈등 프레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들을 담아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김경환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달 26일에 방영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강원도 산불 50일을 맞아 이재민 대책과 장마철 집중호우시 대안 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은 엄숙한 분위기와 함께 산불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영상과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악의 강원도 산불이 50일 지난 현재에 처한 또 다른 위험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며 이후 이어질 이야기를 암시했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해 언급하며 역대 최악의 산불임을 알렸습니다. 축구장 약 현재 피해 복구 정도를 알기 위해 고성군에 있는 한 가옥을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한 가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암담했는데요. 해당 가옥의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노후를 지내기 위해 마련한 아름답던 주택은 뼈대만 남긴 채 이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불이 나고 50일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며 김성숙 씨가 허탈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 왔다 갔으면 그냥 왔다 간 거예요.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재민과 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50일이 지난 지금에도 이재민이 피부로 느낄 만한 지원과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의문을 남겼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 총액은 2,080억 원이고 이 중 이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사유시설 복구비는 472억 원으로 총액의 약 20% 남짓이라는데요. 그중 주거 지원 보조비는 가구당 1,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구당 1,300만 원입니다. 이재학 이재민은 1,300만 원으로는 집도 지을 수 없다며 공공시설을 위한 복구보다 이재민들이 당장 집을 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나 공공기관 연수원 등의 시설에서 불편한 생활을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대피소에서도 이제 곧 나와야 한다는데요. 이제 곧 나와야 합니다.
컨테이너 5월에서 6월에 임대주택이나 임시주택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고 또 당장 거처를 옮긴다고 해도 생활할 기초적인 물품조차 없다고 해 안타까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번 산불은 강원도민의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도 화를 불러왔다며 강원도 속초의 한 폐차장에서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폐허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산불이 옮겨지지 않았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해외로 수출될 부품들이 산불로 인해 모두 녹거나 못 쓰게 되었습니다. 폐차장 대표인 김재진 씨는 이미 계약을 하고 돈을 받은 고객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서 억울함을 나타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셨습니까? 그러면서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몇 차례 방문하며 보상책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빨리 진척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신고된 피해들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0억 원의 처리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김재진 씨는 대출 신청을 한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대출금 하나 10원 하나 나온 것도 없고 제가 마이너스로 쓰고 있는 거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강원도 피해 지역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불난리 후 물난리가 우려된다는 거였는데요. 산림청 보호팀장인 임호상 씨는 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산에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려서 산사태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대 소방재학과 박청훈 교수도 강원도 산불 지역은 과거에 민가나 도로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여름 홍수 대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큰 산불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나 홍수를 경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서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빗물 박사로 유명한 서울대 한무영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무영 교수는 수해와 가뭄을 동시에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여기 원래 경사면이라서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짝짝짝 빠져나가는데 그 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좀 홈을 파주자. 홈 뭐 이렇게 삽질만 몇 번 하면 이렇게 홈이 파지는데 이렇게 놨을 때 비가 오게 되면은 여기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 있죠. 이렇게 파놓으니까 물이 한 1톤 정도는 여기 고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 획기적인 방법은 바로 산 전체에 작은 댐 역할을 하는 웅덩이들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산 전체에 파놓자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슬로바키아에서 실현되어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거듭되는 홍수를 막기 위해 작은 댐과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결과 상습적인 홍수는 사라지고 생태계는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강원 산불로 타버린 나무들을 산림청에서는 대부분 베어내고 재조림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이윤수 대표는 조금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타버린 나무를 산에 눕혀서 놔두면 산사태를 막을 수 있고 또 낙엽들이 뭉쳐 산에 다시 물이 침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도랑 같은 것들이 만들어서 빗물이 이제 저류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큰 불이 바꿔버린 생태계 때문에 올 여름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올여름 물난리를 올바르게 막지 못하면 산이 건조해져서 내년 봄에 다시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데요. 한무영 교수는 앞선 방법들로 이번 여름의 물난리뿐만 아니라 내년 봄에 산불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기를 유지해 놓으니까 건조주의보를 건조가 안 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물을 좀 다시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함께 봤는데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힘듦을 호소하던 이재민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민들에게 하루빨리 보상책을 마련해 어려움을 덜어주길 바라며 그리고 산사태나 홍수와 같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상에서 봤던 대책들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의 김경환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말 방한 가능성에 관한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강효상 의원입니다. 대구 달서면 방역위원장. 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익 제보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야 4당은 국가 기밀 유출, 국격 훼손이라며 규탄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이 한미 정상 통화 유출 파문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지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사건의 개요를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또 각 정당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미 정상 간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현직 외교관이 야당 의원에게 누설한 것을 청와대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미국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보안 검사한 결과 현직 외교관이 강 의원과 두세 차례 통화를 통해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정황 파악을 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워싱턴 주미 한국 대사관의 고위급 직원으로 강 의원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상급 비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교 기밀 누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상급 기밀에 해당을 한다면서 대외 공개가 불가한 이 기밀이 누설된 것으로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외교부는 이 해당 외교관과 그리고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비밀 내용 유출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서 더욱 놀라게 됐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각 정당의 입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국기문란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또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 역시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당과 또 의원직 제명을 한국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역시 작년 1월에 정상 간 통화 내용 입수 사실을 자랑했다며 역공을 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강효상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을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이 유출이 공익 제보냐 아니냐를 두고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네.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다루고 있었나요? 네.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은 보수 진보 영역에서 서로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강효상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 행위와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
아니라면 당 소속 의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국민은 한국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도에 나타난 보수 진보 언론의 차이를 보면, 먼저 보수 언론은 조선일보 2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 전 의원의 발언은 이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서면 브리핑된 내용으로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진보 언론인 한겨레는 지난 25일 여야 4당 기밀 누설은 국기문란, 보수 진영도 강효상 출당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겨레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비판 목소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 국민, 또 동아, 서울, 한겨레,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밀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한국당의 구걸 외교 들키니 공무원의 책임 지운다는 주장에 강 의원은 당시 회견에서 트럼프 방안을 반드시 상반기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 구걸이라고 비하하는 건 모순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강 의원이 국익을 훼손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외교의 대외적 신뢰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익을 해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핵심을 보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외교부의 기강회의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수 언론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조선일보는 통화 내용의 사실 여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통화 내용을 둘러본 사실도 새로 드러났는데요. 다수 언론은 사설로 외교 기밀 누설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문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언론들은 외교부의 기강 회의가 범법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대형 보안 사고에 집권 여당이 24일 곧바로 관련자를 고발하면서 한미 동맹 외교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에는 해이해진 기강 탓으로 볼만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달 스페인과의 차관급 전략 대화 행사장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세운 외교부 주무과장이 보직 해임된 일이 있었고요. 영문 보도자료와 또 SNS에 국가명을 오기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달 초 김도연 주 베트남 대사와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직원에 대한 갑질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회의와 범법 행위라면서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위해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외교부 기강회의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외교 기밀을 마구 돌려보았다니 기강회의도 엄히 다스려야라고 하면서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 여러 명이 주미 대사만 볼 수 있는 통화 내용을 둘러본 사실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경향은 이 감찰 대상자나 범위도 주미 대사관 전체로 확대가 될 것이고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 통화 유출되면 어느 나라가 상대하겠나라는 사설을 내면서 공직자 기강회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더 이상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한국당의 한미강 불협화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앞뒤 안 맞는 대답이 나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우리 외교 신뢰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언론이 이럴 때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현재 우리 정치권과 그리고 외교가에서는 이런 강 의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외교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과 우리 측의 외교 안보 라인의 정보 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언론은 국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 잘잘못을 가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감시 기능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먼저 정치권과 외교부에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빠른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하면서 국익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빠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는 우리의 신뢰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엉뚱하고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정치권, 외교부, 언론 모두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